수준 높은 문명과 뛰어난 과학기술을 지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던 프리지아 왕국. 프리지아라는 강력한 왕국을 다스리던 미다스 왕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탐하며 가졌던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장미의 정원으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성에서 그의 딸과 함께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냈는데, 왕은 그렇게 막대한 부를 지녔음에도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바로 밝고 노랗게 빛나던 황금이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이야말로 황금이며, 황금이 있어야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그에게는 살아가는 가장 큰 삶의 행복이 막대한 양의 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다스는 황금의 호화로움에 취하며 사랑하는 딸과 함께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살아갔고, 미덕과 정숙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는 마치 축제와 연애를 주로 즐겼던 술과 황홀견의 신인 디오니소스와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왕에게 실레노스라는 늙은 사티로스가 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 농부들의 손에 이끌려왔는데요. 실레노스는 남들이 보기엔 뚱뚱하고 못생긴 데다 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이나 퍼먹어대는 노인에 불과하였지만,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가 중요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던 미다스 왕은 그를 알아보고 데려가 성에서 극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미다스는 그를 위하여 밤낮 없이 축제를 준비하였고, 실레노스는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매일 같은 연회 속에서 즐거움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 11일째 되는 날의 아침, 미다스 왕은 그를 데리러 온 디오니소스에게 실레노스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실레노스를 극진히 보살펴준 것이 몹시 기뻤던 디오니소스는 왕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자신에게 말해보라 말하였죠. 디오니소스의 말에 미다스의 마음에는 또다시 욕망의 불길이 솟아올랐고,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황금을 원하였던 미다스는 자신의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 소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말을 번복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죠. 그렇게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는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하였고, 그는 즉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러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미다스는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뭇가지와 돌, 흙, 꽃과 열매들부터 시작하여 돌아가는 길은 물론 성의 벽과 기둥, 문, 의자, 테이블 등 그는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배고파질 때까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던 미다스는 동들을 불러 식사를 준비시켰고, 동들은 먹음직스러운 빵과 고기, 포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허기가 졌던 미다스는 곧바로 빵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런데 그 빵을 베어 물자 그는 이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는 그가 베어문 것이 빵이 아니라 노랗게 빛을 내는 황금으로 변해버린 빵이었던 황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미다스는 물에 손을 담그었지만 그 물도 황금으로 변해버렸고, 잔을 들어 포도주를 삼키려 했지만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간 것은 포도주가 아닌 황금이 녹아있는 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미다스 왕은 자신 스스로 부탁하였던 능력이 실은 축복의 힘이 아니라 저주의 힘임을 깨달았고, 그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게 되었는데, 이때 경황이 없던 미다스는 그만 그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딸마저도 황금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죠. 딸을 황금으로 만든 미다스는 더욱더 절망하였고, 그는 소원대로 누구보다 많은 황금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이 전혀 없는 이보다 먹지 못하며 굶주려 갔는데, 그렇게 그에게는 오직 굶주림의 고통과 죽음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다스는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황금이 끔찍이도 싫어졌고, 그는 황금이라는 재앙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디오니소스에게 간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자비롭던 디오니소스는 팍톨로스 강으로 가서 그 물에 머리를 담궈 내 재와 함께 황금을 모두 씻어버리라며 그에게 방법을 알려주었고, 미다스 왕은 그의 말대로 물속에 몸을 담그며 황금을 만들어내던 힘을 말끔히 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씻겨진 힘과 함께 황금으로 변했던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황금의 힘이 없어진 그는 과거의 딸과 함께하던 본래의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결말도 있는 반면, 미다스 왕이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고 자신을 만져 자신조차 황금으로 만들어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는 결말도 함께 전해져 내려왔죠. 일반적인 결말에서 다시 일상생활을 되찾은 미다스 왕은 황금이라면 치를 떨게 되어 그는 탐욕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평화로운 들판을 거닐며 소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에서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전원과 목축의 신인 판을 숭배하게 되었는데요. 미다스는 청년기에 리라의 명인 오르페우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만큼 그는 판이 연주하는 피리 소리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는데, 판 역시도 자신의 연주 솜씨에 도취되어 음악의 신인 아폴로네까지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아폴로는 판처럼 자신의 피리소리에 도취되어 도전해온 마르시아스라는 사티로스를 감히 자신에게 대결을 청하고는 대결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흘린 마르시아스의 피가 어찌나 많았는지 마르시아스의 피와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곁에서 흘린 친구들의 눈물이 한데 모여 강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이때 아폴로는 자신의 과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리라를 부셔버렸다고도 하는데, 그럼 그가 이번에는 사티로스들을 이끄는 신인 판과 다시 한번 대결을 하게 된 것이었죠. 대결에는 참나무 잎으로 관을 만들어 쓴 산신 크몰로스가 심판으로 참여하였고, 아름다운 ним프들과 사티로스들이 구경꾼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판을 따르며 숭배하였던 미다스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의 아폴론의 대결이 시작되고 연주를 모두 들은 미다스는 판의 소박한 연주가 아폴론의 섬세하고 세련된 연주보다 더욱더 좋다고 생각했지만, 심판과 관중들은 모두 아폴론이 승리하였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승리한 아폴로는 판결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런 그에게 미다스 왕이 판의 피리소리가 더욱 훌륭했다며 겁도 없이 신들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다스의 겁없는 행동에 아폴론의 얼굴빛은 분노로 변하였고, 그는 내 귀가 잘 들리게 만들어주겠다며 그의 귀를 잡아당겨 당나귀 귀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죠. 귀가 당나귀로 변한 미다스 왕은 민망함에 커다란 천으로 귀를 감싸고 다녔지만, 그의 머리를 잘라주던 이발사에게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자신의 치부를 들킨 왕은 이발사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지만, 입이 근질거려 참을 수 없었던 이발사는 결국 외딴 곳에 홀로 구덩이를 파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쳤습니다. 속이 시원해진 이발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만, 그가 판 구덩이에서 갈대가 자라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흔들리며 과거 이발사가 했던 말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갈대의 홍보를 들은 사람들이 임금님 귀는 사실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온 세상이 퍼진 그의 치부는 미다스 왕을 황금의 손과 당나귀 귀로 기억하도록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퍼진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구전으로, 한국에서는 신라 경문왕의 이야기로 퍼져 있는데, 당나귀 귀 이야기뿐 아니라 미다스의 손 혹은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황금의 이야기도 사실 신화의 교훈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손대는 일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다는 관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다스 왕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인생이 망할 뻔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 미다스의 손은 돈 버는 재주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미다스가 욕망으로 망했다는 내용보다는 손을 대자마자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다는 내용이, 인간에게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황금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더욱더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